요즘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 적 있으신가요? 방금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기억이 흐릿했던 적 있으신가요? 음식간을 맞추는데 예전처럼 감이 안 잡히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런 순간이 자주 찾아오면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뇌 노화와 기억력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이정민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과 상담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 대부분이 매일 반복하는 아침 식사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달걀을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달걀도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달걀만으로는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뇌 무게는 몸무게의 겨우 2% 정도지만 하루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시거나 늘 같은 음식만 드시면서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놓치고 계십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달걀 하나와 밥 한 공기로 아침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는 달걀보다 뇌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는 아침 식사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1번 한번 남겨주세요. 얼마 전 상담 자리에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2세 김영호 님이셨는데 평소 건강관리를 아주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달걀 2개를 꼭 챙겨 드시고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떠오르지 않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요즘 음식간이 자꾸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늘 간을 딱 맞추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은 너무 짜고 어느 날은 싱거워서 가족들이 당황스러웠다는 겁니다. 김영호님은 그때서야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제가 김영호님의 식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달걀 중심이었고 식물성 단백질이나 뇌에 필요한 좋은 지방 섭취는 생각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습관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어려운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침 식탁에 한 가지 음식을 추가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두부였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과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영호님은 그날부터 아침마다 두부반모를 반찬으로 추가하셨습니다. 그리고 2개월쯤 지났을 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확실히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도 요즘 아버님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이런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기억력 저하와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기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오해하고 넘기십니다. 첫 번째로 냄새를 잘 못 맡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음식 냄새가 예전처럼 강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꽃향기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를 보면 후각 기능 저하가 기억력 질환 발생보다 평균 5년에서 7년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후각을 담당하는 뇌부위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70세 김성호 님도 평소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냄새를 어느 날부터 잘 못 맡게 되셨고 몇 달 뒤부터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나 향을 의식적으로 맡아보며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잘 맡던 냄새가 요즘 덜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자다가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심하게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이건 본인은 모르고 가족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자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젓는 일이 생깁니다. 해외 수면 연구를 보면 이러한 수면 중 행동 장애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뇌 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정상적인 수면 상태에서는 우리 뇌가 근육을 이완시켜서 꿈을 꿔도 몸이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뇌의 특정 부위 기능이 약해지면 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68세 박정수님은 아내에게 자다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면 습관을 점검하게 되셨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과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여러분의 잠버릇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한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뇌로 들어오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서 뇌 활동 자체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기 연구에서는 청력 저하가 기억력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력이 떨어진 노인들이 정상 청력을 가진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74세 이종호님은 TV 소리를 점점 크게 듣기 시작하면서 대화를 자꾸 피하게 됐고 그러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력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TV 소리를 예전보다 크게 틀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씹는 횟수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되고 씹는 활동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씹는 행동은 뇌혈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치의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저작 활동이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 활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뇌로 가는 혈관을 자극하고 이게 뇌혈류를 늘려주는 겁니다. 69세 박영수님은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셨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통곡물이나 채소처럼 씹어야 하는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식사할 때 몇 번 정도 씹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일 뿐만 아니라 뇌 신경전 달물질을 만드는 데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여러 영양 연구에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노년기 근육량 유지뿐만 아니라 뇌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권장 단백질 섭취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73세 이영식님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점점 간단히 하게 되셨고 몸에 기운이 없고 머리도 멍한 느낌이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 음식이 들어가고 계신가요?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침 식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가장 먼저 두부를 아침 식사에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달걀을 드십니다. 물론 달걀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두부는 달걀과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기억력과 관련된 신경전 달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두부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식단 전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달걀도 먹고 두부도 먹고 생선도 먹으면서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 두부 반 모 정도를 반찬으로 곁들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어 드시거나 두부를 구워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리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프라이팬에 살짝 구우면 고소한 맛이 나면서 먹기도 편합니다.
간장이나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아침 식탁에 두부를 올려본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튀긴 음식이나 포화지방은 줄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지방이 꼭 필요합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같은 식품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오메가3 섭취가 부족한 노인들이 기억력 저하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선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넣어 드시면 됩니다. 견과류도 좋은 지방 공급원입니다. 호두나 아몬드를 하루 한 줌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튀긴 음식이나 가공육, 마가린 같은 트랜스 지방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나쁜 지방은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생선을 일주일에 몇 번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작곡 식사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흰쌀밥만 계속 드시면 씹는 활동이 줄어들고 혈당도 급격히 오릅니다. 통곡물은 씹는 활동을 늘려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 수수 같은 작곡을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작곡에는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뇌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흰쌀밥을 완전히 작곡밥으로 바꾸면 소화가 안 되거나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흰쌀에 작곡을 10% 정도만 섞어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작곡을 넣으면 밥이 질기고 소화가 안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을 조금 더 넣고 충분히 불려서 지으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압력밥솥을 사용하면 더 쉽습니다. 현재 작곡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베리류와 견과류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간호사 건강연구를 보면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느렸다고 합니다. 신선한 베리가 없을 때는 냉동 베리를 사용해도 영양가는 비슷합니다. 아침 요거트에 베리를 넣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한 줌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지방과 함께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설탕 코팅한 견과류보다는 생 견과류나 볶은 견과류를 선택하십시오. 평소 간식으로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다섯 번째로 소리 내어 읽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글을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으면 뇌활동이 훨씬 활발해집니다. 읽는 행동은 시각, 청각, 언어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를 보면 소리 내어 읽기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신문 기사 하나나 책 한 페이지 정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내용을 이해하면서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본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최근 소리 내어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로 걷기 습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전신 운동입니다. 걸으면 심장이 활발히 뛰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를 보면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한 노인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빨리 걷거나 오래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체력에 맞춰 천천히 걷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만들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혼자 걷기 심심하면 친구나 이웃과 함께 걷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하면서 걸으면 사회활동도 되고 뇌 자극도 됩니다. 요즘 하루에 얼마나 걷고 계신가요?
7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작업이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이 적당합니다. 너무 적게 자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도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낮잠은 20분 정도가 적당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밤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8번째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건강이 가장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명상, 요가, 복식호흡 같은 이완 기법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이나 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식사와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과 머리의 느낌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기억력은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기억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잘못된 관리는 이렇습니다. 아침을 대충 먹거나 달걀만 계속 먹으면서 단백질 종류가 편중됩니다. 흰쌀밥만 먹으면서 씹는 활동이 줄어듭니다. 물을 잘 안 마시고 집에만 있으면서 사회활동이 감소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지 않고 똑같은 일상만 반복합니다. TV만 보면서 뇌 자극이 부족해집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두부나 생선 같은 다양한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잡곡밥을 먹으면서 씹는 활동을 늘립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걷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뇌를 자극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뇌를 활성화합니다.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몇 년 뒤 기억력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이 70세를 맞이해도 어떤 분은 기억력이 또렷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반면 어떤 분은 간단한 일상도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세 김영호님을 기억하시나요? 아침마다 달걀만 드시다가 두부를 추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6개월째 새로운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가족들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름도 잘 기억하시고 대화할 때도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본인도 머리가 맑아진 느낌을 확실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70세 김성호 님도 기억하시나요? 냄새를 잘 못 맡기 시작한 분입니다. 그분은 후각 자극을 위해 매일 아침 좋아하는 커피 향을 의식적으로 맡으시고 음식 냄새에도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드시고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3개월 뒤 후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별한 약을 먹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게 아닙니다. 단지 일상 속 작은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몸 전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식탁에 단백질 음식 하나를 꼭 올려보십시오. 두부 반모도 좋고 생선 한 토막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천천히 씹으면서 드십시오. 한 입에 최소 20번은 씹어보십시오. 식사 후에는 10분이라도 걸어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뇌는 정말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화하고 발달할 수 있습니다. 80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90세에도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에도 꾸준히 뇌를 자극하면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매일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두부 반모, 매일 30분 걷기, 매일 밤 7시간 수면, 이렇게 단순한 습관이 쌓이면 1년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미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시작하는 순간 변화는 일어납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 83세에 처음 걷기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6개월 뒤에는 30분을 거뜬히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생활 습관과 뇌 건강을 위협하는 의외의 요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서 실제로는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뒤 기억력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겁니다.